네,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하시죠. 처음 이유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매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IRP와 연금저축에 꾸준히 돈을 넣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IRP 계좌 2개와 연금저축 계좌 1개, 모두 3개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 이 계좌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계좌였지만 은퇴 후에는 노후 현금 흐름을 나눠 쓰는 계좌가 된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은퇴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금 계좌가 왜 필요한지, 또 은퇴 후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최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인 IRP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또 매년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이때 IRP와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노후자금도 만들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현직에 있을 때는 이 계좌들이 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도액을 채워서 연말정산 할 때도 있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세액공제 대상 답입 한도가 최대 900만원이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16.5%, 그보다 소득이 높은 근로자는 13.2% 정도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900만원을 채웠을 때 16.5% 구간이라면 최대 148만 5천원, 13.2% 구간이라면 최대 약 118만 8천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이 정도면 직장인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혜택이죠. 하지만 저는 IRP와 연금저축의 장점이 세액공제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저축 효과입니다. 그냥 통장에 두면 써버릴 수 있는 돈도 연금 계좌에 넣어두면 쉽게 꺼내 쓰지 않게 되죠.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강제성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세액공제 때문에 물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단순한 절세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를 보완해줄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거죠. 연금 계좌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은 급할 때 선택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노후 자금을 하나의 IRP 계좌에 모두 몰아두면 관리가 단순해서 편할 수는 있지만 은퇴 후에는 이 단순함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수리 비용이 생긴다든지 또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때 필요한 금액은 1,000만원대인데 모든 노후 자금이 하나의 IRP 계좌에 들어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일부 인출이 제한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까지 한꺼번에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 하거나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00만원만 필요했는데 계좌 전체를 깨면서 더 큰 세금 문제와 운용 중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IRP와 연금저축을 여러 개로 나눠두면 선택지가 생기죠. 급할 때 먼저 쓸 계좌와 남겨둘 계좌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한 개의 계좌만 해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계좌를 분산해 두는 것은 급한 상황에서 전체 노후 자금을 흔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계좌를 하나로 몰아두기보다 IRP 2개 정도, 그리고 연금저축 하나 정도로 나누어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연금 계좌를 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계좌를 나눠 가지고 있는 장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언제 어떤 돈을 꺼내 쓸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연금저축은 60대 현금 흐름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에는 생활비 변동이 큽니다. 은퇴 후에 아직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행도 다니고 또 취미생활도 하게 되죠. 또 병원비나 자녀 지원비, 주택 수리비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도 생길 수가 있죠. 이때 연금저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출이 유연하거든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에는 연금저축을 생활비 보완용 그리고 비상자금 성격이 있는 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면에 IRP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묶이는 성격이 강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노후 자금을 쉽게 써버리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RP 2개 중 하나는 70대 공적연금 보완 계좌로 활용하는 겁니다. 70대가 되면 생활 패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죠.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만으로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IRP를 연금으로 받아서 공적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계좌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IRP는 80대 장수 리스크를 대비한 계좌로 남겨두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돈이 먼저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80대 이후에 사용할 자금을 별도로 남겨두는 겁니다. 두 번째 IRP는 바로 그때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금 효과도 있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세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영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보통 70세 미만은 5.5%, 또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을 60대에 빨리 꺼내 쓰기보다 일부 자금은 70대와 80대까지 남겨두면 더 낮은 세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대에는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고요. 70대에는 첫 번째 IRP를 공적연금 보완계좌로 씁니다. 그리고 80대에는 두 번째 IRP를 장수 리스크를 대비한 계좌로 남겨두는 겁니다. 다만 연금을 중첩해서 수령할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적 연금 수령액은 계좌별로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해에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 IRP에서 800만 원을 이렇게 받으면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1,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과세 선택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 효과를 내려면 계좌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보다 한 해에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70대와 80대에 쓸 돈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그 계좌 안에서도 자산은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함께 고려하길 바랍니다. 60대 계좌는 유연하게, 70대 계좌는 보완적으로, 80대 계좌는 안전판으로 운용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은퇴 후에 깨달은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현실적인 활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연금계좌는 은퇴하고 나서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아무 때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개설이 가능하죠. 그래서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아직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은퇴 전에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만들어 뒀는데요. 은퇴 후에 보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당장 큰 돈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를 만들어만 두고 소액만 넣어두거나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때 만들어 둘 걸 하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계좌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관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연금 수령액도 사람별로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은퇴 전에 연금 저축 1개와 IRP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두면 나중에 자금을 나눠 쓰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일반 계좌로 빼면 이후에는 일반 과세 영역에서 운용하게 되지만 반대로 연금 계좌로 넘기면 세금 정산을 늦추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시려거든 김 작가의 은퇴설계 연구소 재생 목록에서 ISA 만기 되면 해지할까요? 계속 굴릴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ISA 이전과 운용 방법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계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 계좌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노후 생활비를 나눠 쓰는 현금 흐름 계좌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IRP와 연금저축을 운용해 보면서 느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연금계좌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느 계좌에서 얼마씩 꺼내 쓸 것인가, 이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계좌만 선택해서 쓰고 오래 가져갈 계좌는 계속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은 가급적이면 연 1,5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유지할까, 그리고 아직 현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연금 계좌를 만들어 둘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나누어 꺼내 쓰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설계연구소 김양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